이 문제는 질서가 없이 나열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글자가 많아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기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함께 풀어보기로 하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션은 무엇인가요? 4명의 학생들이 각각 몇 권씩의 책을 빌렸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조건 분석을 할 때는 스스로 문제를 정확히 읽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도 문제에 쓰여 있는 정보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질문에 답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학생은 몇 명인지 이름을 나열해 보세요. 설인, 진혁, 다혜, 윤서의 4명입니다. 다섯 권이 넘는 책을 빌린 학생은 없다는 말은 5권을 빌리는 것도 포함하는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말에서 5권을 넘는다는 것은 6권, 7권 등을 말하죠. 이 문제에서 5권까지는 빌려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넘는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사전을 찾아보세요. 공부할 때 그것은 습관이 돼야 합니다. 같은 권수의 책을 빌린 학생은 있는가요? 조건에 빌린 책의 권수는 서로 다르다고 했으므로 같은 권수를 빌린 학생은 없다는 말입니다. 4명이 빌린 책의 총수는 몇 권인가요? 13권입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확인한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쉽지 않아도 나중에는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조건들을 점검했으니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하죠. 실마리란 주어진 정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5권까지 빌릴 수 있다고 했는데 5권을 빌린 학생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실마리입니다. 만약 5권을 빌린 학생이 없다면 학생들은 각각 하나, 둘, 셋, 4권을 빌렸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럼 빌린 책은 총 10권이 되는데 문제에 제시된 빌린 책은 13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5권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5권이 가장 많이 빌린 책의 권수이고요. 그것은 이미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누가 5권을 빌렸는가요? 조건사에서 진혁이가 책을 가장 많이 빌렸다고 했으므로 진혁이가 5권을 빌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마리입니다. 이제 이것을 화면처럼 표로 만들어 문제 해결을 해봅시다. 진혁은 5권을 빌렸고 윤서는 문제에 3권을 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에 넣어보기로 하죠. 다음으로 다혜는 윤서보다 적게 빌렸다고 했으므로 하나 또는 둘입니다. 이해되나요? 설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추론해보죠. 설인이 윤서보다 많이 빌렸거나 적게 빌렸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만약 윤서보다 많이 빌렸다면 설인은 4권을 빌린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앞에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그럼 다해는 하나를 빌린 게 됩니다. 만약 더 적게 빌렸다면 어떨까요? 그럼 다해와 설인이 빌린 책의 권수는 합쳐서 3건입니다. 이해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빌린 책의 총수는 13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어긋나지요. 따라서 설인이는 윤서보다 많은 4권을 빌렸고 다해는 1건을 빌린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를 한꺼번에 보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작은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메모를 하면 문제 해결 방법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의도적으로 항상 이렇게 연습하세요.